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그런 멘트는 사장 전용이야. 알바생. 넌 나 없을 때 땡땡이 치고 놀면 돼.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모든 날이 좋았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조그만 게 오빠라 그래. 오빠. 내일 죽더라도 전 오늘을 살아야죠. 알바를 가고. 애기야 가자.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다. 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까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최대 토종 OTT를 꼽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티빙에 해당하는 일본에는 유넥스트가 있습니다. 이 OTT에서도 K-드라마를 많이 방영하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에서 방영되는 K-컨텐츠들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틈새 K-드라마를 찾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에 2025년 유넥스트에서 방영된 K-드라마 중 인기 드라마를 선정했는데 여전히 일본은 20년 전 겨울연가의 감성을 잊지 못하고 대부분 순위는 로맨틱 드라마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위를 살펴보면 1위 그놈은 흑역념, 2위 서초동, 3위 열려박씨 계약결혼전, 4위 바니아 오빠들, 5위 나의 완벽한 비서, 6위 마녀, 7위 추나 연애담, 8위 금주를 부탁해, 9위 연인, 10위 착한 여자, 부세미 순입니다. 역시 20년 전과 변함없이 일본에서 로맨틱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 인기의 비결을 분석하는 일본 기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연가의 열정, 자신감 넘치는 제작팀 넷플릭스도 뒷바람일 뿐입니다. 눈도 핀 풍경을 배경으로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한류 호황을 일으켰고 국제 드라마 시장을 열었습니다. 겨울연가가 처음 방송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 진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궤적을 따라가면 순탄치 않았으며 정체 격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3일 밤 홋카이도 모로란시에 사는 오노히로미는 집에 돌아온 후 우연히 켜본 NHK의 BS 방송에 매료되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야. 그때 그녀는 일가 아이 양육, 부모님 돌봄으로 바빴고 TV를 거의 보지 않았지만 겨울연가 첫 방송을 본 후 아름다운 이미지와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다음날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신문 TV 섹션을 확인했어요. 나는 이전에 에너지 넘치고 드라마틱한 전개를 가진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연가는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배우들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을까 궁금했고 나는 그곳에 반해버렸습니다. 오너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시 공부하며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겨울연가를 통해 그는 세대를 넘어 여러 번 한국을 여행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연가는 내 삶에 색을 입히고 풍요롭게 했으며 한국 드라마 열기는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준커에 따르면 NHK의 외국 드라마는 주로 Only My Love와 ER 이머전시 룸 같은 서양 작품이었으며 아시아 드라마 시리즈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작품도 고려되었으며 일본 관객에게 익숙한 작품들의 선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윤석호 감독의 겨울연가가 연기에서 매우 절제되어 자연 장면을 묘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일본 시청자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선택한 이유는 일본 시청자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시청률은 한 달 만에 인기 시리즈 2화를 넘어섰고 시청자들로부터 편지가 연이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통의 편지가 오지만 1년에 2만 통이 왔고 편지가 담긴 종이판이 쿵 하고 들어왔는데 이례적이었습니다. 편지는 60대 이상으로부터 왔으며 일부는 붓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인상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헤어진 첫사랑과 남편과의 관계 등 자신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연가는 또한 60대 이상 여성들이 로맨틱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이듬해 2004년 4월 지상파TV에서 방송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일으켰습니다. 주연 배우 배용준이 표지를 장식한 잡지는 예약 당시 매진되었습니다. 윤사마가 일본에서 온 하네다 공항에는 약 5,000명의 중년과 노인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촬영지인 한국 춘천시를 방문했고 이곳은 주요 관광지가 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 언론들이 기존에 해왔듯이 한류 국제설과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를 나열하며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와 정치에 집착하며 계속 진화하고 도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로맨스, 서스펜스, 역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성별, 사회적 격차, 괴롭힘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담하게 파고들어 지지를 얻었습니다. 넷플릭스 이후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주요 비디오 배급사들이 오리지널 작품의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다듬어진 한류 콘텐츠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단순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본이 좋아요. 그리고 연기자도 연기력이 월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유명해져서 일본판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만 꽤 조잡하게 완성되고 있지요. 아마 예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보다 말았어요. 한국 드라마 각본은 삼류예요. 어린아이들에겐 팔려도 어른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에 한국 드라마도 K-팝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K-팝 탤런트들이 모두 일본으로 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드라마에 지고 있는 일본 각본은 오류 정도인가? 이제 한국보단 중국 드라마가 석권 중 배우, 각본, 제작비 모두 일본은 당해낼 수 없다. 정해진 패턴이 많아서 별로인 것도 많지만 가끔 천재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멋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겨울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원래 한류 관심 없어. 난 서양 드라마가 좋아. 재밌으면 어느 나라 드라마든 상관 있나. 일본인은 예전부터 서구 백인을 동경하는 건 여전해 보이네. 후지TV 덕분일까? 제 주변을 보면 한류가 붐이라는 실감이 전혀 안 들어요. 한류 콘텐츠의 최대 소비국은 일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라는 문구에도 위화감이 있습니다. 자국 전통이었던 홍백에서 아직 일본에서는 데뷔도 하지 않는 K-팝 아이돌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하는 것은 내 가족과 내 지인들 뿐일까요? 제1교포들이 열심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일본인 젊은이들이 매스컴에 감쪽까지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정치 역사에 섰던 일본 주부와 아이들이 한류의 타겟인 것 같습니다. 보통이라면 반일 헤이트국 드라마 같은 건 안 보네요.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어쩐지 한류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어지네. 억지야 인기 조작의 오류죠. 부끄러운 놈들이군.
한국 드라마가 가장 뛰어난 점은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드라마는 TVN과 같은 케이블 TV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산업의 하나로 한류 드라마와 영화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질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일본이 바보니까 그래. 국책으로 움직이니 그러겠죠.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선전하게 하니까요. NHK에서 겨울연가를 방송하고 나서부터 NHK는 변해버렸다. 한국만 밀어주는 방송이 가득해졌어. 놀라울 정도로 모두 아줌마 팬뿐. 이제 일본 드라마는 한국에 졌다는 생각이 들어. 리메이크도 한국판이 더 재밌을 정도니까 여러가지 본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오래전부터 영화도 드라마도 지고 있어요. 각본, 연기력, 스케일마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쉔이라는 한국 영화로 한국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에 반했어요. 겨울연가 붐이 지날 무렵부터 가끔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 검색해가며 챙겨봤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아서 꽤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배우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라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사극에 빠져 온갖 사극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배우는 키도 크고 몸도 섹시해서 멋있어요. 10월에도 8월의 크리스마스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봐도 멋진 영화예요. 둘 다 2번이나 봤어요. 저와 같은 분이 계셔서 기뻐요. 쉔이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죠. 저도 그 후에 본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한국 영화에 푹 빠졌어요. 일본도 잔이지나 아이돌만 기용하는 캐스팅 방식만 고치면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2016년 이후 한국 작품은 퀄리티도 가치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일본 드라마는 각본, 연기력 모두 차이가 분명해졌지만 한류 드라마도 요즘은 소재가 부족해졌다고 느낍니다. 복수물은 질릴 정도로 있고 리메이크물이 많고 오징어 게임은 카이지를 따라한 것에 가깝잖아요. 일본에 비해 배우, 스토리 모두 이겼잖아. 퀄리티 높아. 한류 열풍일 때 민주당 정권이었던 걸 감안하면 뭐 나머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세계에서 별로 인기 없어요. 한국 드라마도 영화도 K-팝도 대부분 일본에서만 팔립니다. 일본 매스컴에 속고 있는 철부지 아이나 주부 등이 많겠지요. 예전 한국 드라마는 기억상실, 백혈병, 신분이 다른 사랑 등 비슷한 것들 뿐이었지만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연가도 벌써 20년 전인가? 요즘 10대나 20대들은 모르겠지? 한국 사극을 좋아해. 전기나 희노애락이 탄탄해서 빠져들기 쉬워. 스토리도 대단하지만 끝까지 지루하지 않다는 게 대단해. 일본에는 없는 구조라고 정말로 생각해. 최근 일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시네마 카메라를 이용해 영화처럼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찍는 한국, 예로부터 변함없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란 건 이런데도 나오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K드라마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복잡한 심정이 모두 섞여 있어서 재밌는 반응들입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한류를 분석해 왔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분석이나 네티즌 반응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일본 드라마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고정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